하늘만님 석대입니다. 도사할아버지 한 번, 두 번, 한 편, 두 편 가지고 이게 뭐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통상 우리가 이제 도사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드는 이 도사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든다. 그랬을 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느낌 이 도사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 이 느낌이라는 거는 저는 신의 모습이라고 봐요. 신의 모습. 신이 없다라고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 느낌이 드는데 이때 느낌이 드는 분이 누구냐? 이럴 때는 이 할아버지라고 붙는단 말이야. 할아버지.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모 될 수도 있고 고모 될 수도 있고 외삼촌, 친삼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사라는 느낌이냐 아니면은 도사라는 느낌이냐 신장이라는 느낌이냐 장군이라는 느낌이냐 요것이 이제 조금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냐. 그때 이 도사라는 느낌은 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천문관측을 하고 살지 않아도 천문도사라고 온다면은 천문관측을 하지 않고 살아도 인생을 살면서 주로 날씨에 관심 있는 경우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분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든 날씨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올해 농사가 어떻게 돼? 내일 비가 안 오냐 가무냐 이거 매일같이 날씨 책력 보면서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살던 할아버지도 천문도사로 온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은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가 국토지리원에 근무를 안 해도 김정호처럼 대동여 지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휘젓고 다니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도 지리도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반드시 학문이 높고 글문을 말해서 대학교 교수가 됐다든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안 하고 서당 원장을 안 하고 살았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평소에 글 읽기 좋아하고 선비처럼 가 쓰고 살던 할아버지는 글문도사처럼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반드시 선비로 살지 않고 농사 짓고 날씨에 관심 없이 살아도 어느 경우에는 남의 집에 점을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풍수지리 직관을 할 수도 있고 성명왕이나 장명을 취미로 하고 사시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를 직업을 전문으로 갖던 여러분이나 나처럼 무당, 법사, 박수로 사는 할아버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천문도사, 지리도사로 올 수도 있다. 그런 할아버지도 글문도사로 올 수도 있다. 그런 할아버지도 어느 경우에는 뭐 점술도사다, 부적도사다, 뭐 풍수도사다, 뭐 말문도사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천문을 안 보고 지리를 안 보고 글문을 안 하고 농사를 져도 점을 안 봤어도 풍수지를 안 했어도 이렇게 올 수 있다 얘가. 그때 이 할아버지가 통상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사는 모습이 점잖고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반드시 학식이 없고 덕망이 없어도 그냥 말없이 조용하고 그냥 차분하고 평소에 말수 없고 뭐 이렇게 사시던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조금 더 활동적이고 뭐 동네에서도 동네 대소사 일에 막 관여를 하고 이 할아버지 성격이 조금 괄괄하고 뭐 괄괄하다, 쾌활하다, 뭐 적극적이다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살던 할아버지랑 이렇게 좀 점잖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이 할아버지랑 차이점이 점잖고 부드럽게 살던 할아버지들은 도사처럼 오시고 그렇게 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뭐 노래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동네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뭐 이런 할아버지는 주로 신장처럼 오시더라. 신장처럼 오시던 이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어느 경우에는 신장처럼 오시나 장군처럼 오시나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장군처럼 오시던 분들은 대부분 살아생전에 꼭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니고 별을 다른 스타가 아니고 원스타 투스타 스타가 아니라도
최소한 군대 가서 합도병으로 돌아가셔도, 전쟁통에서 돌아가셔도, 아니면은 전쟁통에 나가더 직접 군인으로 살지 않아도 피난 가다가 폭격 맞아 돌아가셔도, 피난 가다 총을 맞아 돌아가셔도, 아니면은 그냥 마을로 뒷산에 마을 넘어서 가다가 어떤 강도 만나서 칼을 찔려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그런 양반들은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시더라.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갑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싸움을 안 했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처럼 오시더라. 그때 장군처럼 오실 때에도 방향이, 장군으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군인이라는 직업을 갈고 군인의 모습으로 방위를 살아서도 군인의 모습으로 살던 분은 장군처럼 오시더라. 이럴 때 직업이 군인으로 사시던 분, 아니면은 계급에 상관없이, 계급하고 상관없이 방위를 살았어도, 전쟁통에 돌아가셨어도, 총을 맞아 돌아가든지 칼을 맞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은 거의 완벽하게 장군 같은 모습으로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웅이라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은, 군웅 같이 오신다고 그래야 돼. 군웅이라는 명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웅 같은 모습이다. 같은 장군복을 입고 와도 검정색 옷을 입고 온다든지, 같은 칼을 들었어도 갑옷을 입고 칼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칼만 들고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군이란다. 이데 군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직업이 군인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총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도 전쟁통에 개죽음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객사를 했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이런 분들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군웅처럼 오시더라. 군웅처럼 오시는데, 꼭 또 군웅과 별상과의 차이점은, 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군이나 군웅이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별상이라는 걸 올 때는 거의 작두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작두 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무당들은 이렇게 신장으로 오시든 장군으로 오시든 군웅으로 오시든 별상으로 오시든 이분들은 거의 작두를 대동을 하고 와요. 또 작두를 탔을 때, 이거는 작두에 올라가신 분만 이해할 텐데, 작두를 탔을 때 그냥 세상을 다 내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작두를 타고 별상이라는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가려움증이 있어. 가려움증이 있고, 많은 분들은 대상포진을 알아요. 대상포진.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발이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뜨겁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상황이 돼. 그런 분들은 주로 작두를 타면서는 별상 같은 모습으로 온다.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름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신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신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왕래를 하시는 분, 원래는 대사관을 사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대사관. 조선시대에 또 사신이라는 거는 왕의 명을 받고 외국에 파견 나간 관리들을 사신이라고 해요. 근데 사신들이 행차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한 병사들이 뒤를 따르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사신이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문관들이 가요. 문관들이 가는데 이 사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사신들은 오고 가는 길목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중국 북경을 왕래한다든지 일본을 왕래한다든지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위험한 고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신으로 가는 분들은 이 문관으로 학문을 하고 글씨를 하고 이조, 예조, 공조, 형조 이런 데 근무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술을 최소한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사신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해방과 분단과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만주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움직이던 이 양반들이 그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고 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을 왕래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거의 장군 같은 모습으로 사신의 이름을 달고 와요. 그때 장군같이 오시면은 직업이 군인인 경우, 경찰인 경우, 쫄병이라도 방위라도 어느 경우에도 외정 때 저 일본의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 그냥 할 수 없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할 수 없이 했었어도 6.25 때 학비도병으로 끌려갔었어도 6.25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도 월남전을 갔었어도 아니면은 그냥 군대 생활 하다가 훈련 받다가 폭약을 잘못해서 죽었어도 아니면 내가 방위로 도시락 들고 동사무소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었어도 직업이 군인의 신분으로 경찰의 신분으로 은행의 청원경찰로 살았어도 어떤 경우에도 군대에서 카투사 같은 데서는 PX에 내가 군무원이라고 해서 군인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살았어도 그렇게 군대에 연관된 직업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반드시 살아생전에 갑옷을 입고 칼을 안 썼어도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는 군웅이라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불가피한 사고나 이런 모습으로 뭐 총이나 칼에 의해서 죽었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물을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 오실 수도 있고 또 별상이라는 경우는 그 내 신체적인 느낌으로 발이 뜨겁고 가렵고 뭐 온몸이 막 두드러기 난 것처럼 종기 난 것처럼 막 가렵고 밤새도록 긁어도 피가 나도 다리가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이 나서 화끈거리고 다리가 막 아프고 어떤 때는 걷기도 힘들 정도 이런 분들은 별상 같은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 별상에 대한 강의는 제가 요 강의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별상 강의를 많이 해놨는데 그 다음에 사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시는 분들은 외국과 연관돼서 갔든지 왔든지 왕래를 했든지 거기서 직접 살으셨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사신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그런데도 이 어떤 경우도 장군이나 군웅이나 별상이나 사신도 이분들도 어느 경우는 신장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또 어느 경우에는 도사 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 그것은 비록 직업이 군인으로 살았어도 굉장히 점잖고 학문을 좋아하고 말수가 좋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직업이 군인이라도 도사 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받는 느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모가 고모가 조카가 삼촌이 올 때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느낌이 중요하지 이 명패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명패는 그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는 점잖게 오는데 내가 꿈에서 맨날 수염긴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였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도사라고 부르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오실 때는 그냥 술 먹고 좋아하시더니 이 양반이 오시더니 막 칼 들고 오방기 들고 막 신장 때만 들면 막 부르르 떨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 신장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오면은 그냥 칼 들고 막 갑옷을 입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갑옷도 안 입는데 왜 갑옷 입고 와? 할아버지 어디서 오셔서 가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밤 그냥 긁어도 이 가려움에 안 가셔. 그러다 심한 경우는 대상포진, 수두, 막 볼거리 뭐 이런 것을 앓게 돼. 그런데도 이게 안 가라앉아. 근데 또 발바닥이 막 뜨겁고 가렵고 막 이래. 아프고. 그럼 이건 별상장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명패를 가지고 신령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살으셨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교를 신봉하고 도를 열심히 닦던 분이 아니라도 도사로 올 수도 있고 신장으로 올 장군으로 올 수 있어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장의 개념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장의 개념,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신장의 개념과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장군의 개념이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느끼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신장이라고 그러니까 신장은 같은 장군인데도 신처럼 느껴지는 장군을 신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방신장, 육갑신장, 둔갑신장, 팔문신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군님이 오시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영 장군, 강감찬 장군, 임경업 장군 주로 무당들이 많이 하시는 무당들은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살아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신 장군님을 먼저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무당들은 나는 최영 장군이 왔어, 나는 임정업 장군이 왔어, 나는 이순신 장군이 왔어 그러는데 그 최영 장군, 임정업 장군, 이순신 장군이 나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온다. 이런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최영 장군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임경업 장군이 여러분에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도 임경업 장군이 나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최영 장군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때 최영 장군이나 임경업 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군 같은 모습에 하별받아 오는 양반이 우리 친할아버지냐 외할아버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장군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 직접 살아생전에 장군이라는 모습을 하고 살던 조상님 중에서 그렇게 옛날에 돌아가신 장군님을 장군이라고 하고, 신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하늘의 무슨 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중국 애들은, 중국 조교는 신장이나 장군이나 똑같이 하늘의 신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신장경을 보면은, 신장경 오면은 천하신장, 지하신장, 각국나라의 12신장, 그 다음에는 육갑신장, 둔갑신장, 팔문신장, 갑자신장, 갑을신장, 다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구천내공장군, 오박내공장군, 팔만운내장군, 장군도 신장과 같은 느낌으로 해요. 거꾸로 됐어, 오히려. 오히려 중국 애들은 신장은 주로 살아서 도사처럼 하고 살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처럼 무당, 법사, 박수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나중에 신이 돼서 신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신장의 대부분은 직접 살아생전에 사람으로 돌을 닦다 돌아가신 분을 중국 애들이 신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급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보면 다 있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옥추복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48신장이라고 있어요. 48신장. 48신장, 48장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청. 청에 모신다 해서 48장청, 48신장을 청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48신장이 보면은 대부분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신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팔선전이라고 해서 팔선전이라는 게 있어요. 8가지 신선에 대한 전설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여동빈, 종리계 이런 양반들도 다 이 살아생전에 도교를 신봉하고 돌을 닦으면서 점도 보고, 이게 무슨 주술적인 행위도 하고 도교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이 다 이 팔선전이나 8신선전이라는 데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8선이라니까 8분의 신선을, 여기서 8선녀가 나오죠. 8선녀가 나와, 선녀. 그래서 여러분들 만물상에 가보면은 7선녀가 있고 8선녀를, 이게 인형, 유리관의 인형에는 8선녀 인형이 있죠. 그게 이제 8선전이라는 데서 본을 따서 나온 8선. 근데 선녀가 와도 8선녀가 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도사냐, 신장이냐, 장군이냐, 이때 그냥 장군이냐, 군웅장군이냐, 별상장군이냐, 사신장군이냐, 요거 역시도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 할아버지냐, 요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냐, 외할아버지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문도사, 지리도사, 글문도사, 이것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런 것을 전공을 하지 않으신 할아버지들도 얼마든지 천문도사, 지리도사, 성관도사, 말문도사, 글문도사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오신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도 다 천문 볼 수 있고, 다 지리 볼 수 있고, 다 말문 주고 글문 주고 부적 쓸 수 있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천문도사가 와야지 천문을 볼 수 있다, 지리도사가 와야지 지리를 볼 수 있다, 글문도사가 와야지 글문을 할 수 있다, 점술도사가 와야지 점을 볼 수 있다, 부적도사가 와야지 부적을 쓸 수 있다, 풍수도사가 와야지 풍수를 볼 수 있다, 말문도사가 와야지 말문 열어서 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들이
여러분의 고열을 짜먹고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여러분을 또구시키는 장본인들 최악의 쓰레기 선생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점을 봤어. 무당이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날씨를 본다든지 내일은 비가 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도 산소에 가면은 이 산소에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무당이 되고 나면은 더 뚜렷하가 이 산소에 있는 양반은 어떻게 죽었고 한이 많은지 다 볼 수 있어. 천문도사, 지리도사가 안 와도 볼 수 있어요. 풍수도사가 안 와도 여러분이 점을 보다 보면 니네 집은 산소가 무너졌구나, 니네 집은 산소가 방향이 틀어지고 니네 집은 산소가 잘못 썼구나, 너희 집이 상문이 났구나, 초상이 났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패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 이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어먹고 여러분들의 구슬시키고 또 시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을 공포심으로 몰아놓기 위한 수작질에 불과한 도둑놈들이 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도사면 어떻고 신장이면 어떻고 장군이면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면 장땡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오면 점 보고 우리 할머니가 오면 점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방울치 들고 오면 내가 그냥 대신 할머니야. 여러분 할머니가 꽃갈 쓰고 오면 불살할머니야. 여러분 할아버지가 오방기 들고 오는 거 같이 생겼으면은 신장님이야. 여러분 할아버지가 갑옷을 입고 오는 것 같으면은 장군님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똑같이 돌아가셔도, 똑같이 6.25 전쟁 때 칼을 맞고 총을 맞고 돌아가셔도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 용장군이야. 산에서 돌아가시면 산장군이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군인으로 살았어도 자동차 몰고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죽었으면은 그건 군웅장군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이 군으로 살았는데 군인 중에서도 행정병으로 사무만 보다가 작전실에서 작전만 지휘하다 죽으면은 도사처럼 올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데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